네, 안녕하세요. 국고처 김진아입니다. 쾌청한 날씨만큼 싱그러운 6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장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외국인 매수세 2,800선을 돌파하며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 상승의 힘은 어디까지일지, 상승의 물결에 어떻게 하면 올라탈 수 있을지 오늘도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박윤진 대표님과 함께 6월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아 씨 너무 반가워요. 군고처를 한 1년 반 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다시 컴백할 때 제가 컴백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분이 우리 진아 씨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억이 박윤진 납니다. 대표님과 거의 1년 아니요, 넘게. 2년 전이죠.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2년 만에 뵙는데 네. 이렇게 시장이 또 활기를 띨 때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게 우리 박윤진 대표님께서는 항상 일주일도 모자라다 2주, 3주 선행학습을 해주셨던 게 그게 정말 여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따도 오늘도 그러면? 네, 2, 3주 뒤에 일정을 네. 잘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시장 흐름 먼저 좀 체크를 네.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 흐름은 우리가 건강검진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압 재는 거. 그리고 건강 상태 체크해서 혈압 재고, 키 재고, 몸무게도 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피 검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딱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된다. 지금 어. 보시는 어떤 요점 정리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우리 대선이 있었던 한 주였거든요. 와, 엄청났어요. 거래일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한 주간 상승률이요. 4.95% 최고. 그러니까 5%대 상승을 이뤄냈고요. 코스닥도 3.65%, 마감은 2.98로 상승해서 끝났지만 와,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환율이요. 26원이나 지난주 대비 내렸어요. 그래서 1,356.50원에 마감되었는데 최저점은 이제 1,352원. 드디어 이제 보이지 않았던 1,350원, 50원대가 이제 환율이 눈앞에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체온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 레벨이면 자기 아까 4,800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뭔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공포지수, 빅스지수, 이 지수는 18을 기준 삼아서 18 이상이면 우리가 좀 신호가 우리 좀 긴장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데 18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태평성대한 지금 시장입니까? 자, 미국은 오늘 딱 16.77에서 18 밑으로 드디어 내려갔고요. 우리 증시는 22.49 레벨 정도니까 아직 18 밑에 있진 않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정말 엄청나게 높았던 지점 생각하면요, 너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자, 미국의 증시가요, 고용 지표가 굉장히 견조하고, 자, G2 하면은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 간의 어떤 긴장이 조금 완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우리가 또 시장이 쉬었잖아요. 우리 증시는 또 금요일에 쉬었지만. 그런데 미국 증시가 정말 트럼프, 머스크 이 두 사람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브로맨스에서 너무 끈끈해도 문제고, 네. 이게 진짜 과격한 이혼이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이게 좋아도 문제, 서로 사이가 나빠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6월 6일, 우리는 6월 6일 쉬었잖아요. 현충일로 쉬었는데 그날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17%까지 하락하는 정말 기이변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이제는. 정부 첫날에 1조 싹쓸이로 돌아온 외국인. 완전히 이렇게 빨리 대통령 선거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 같은 외국인들이요, 그냥 1조 싹쓸이로 돌아왔다는 거. K 반도체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오늘 딱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동맹을 위해서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논의해보자, 얘기 나왔어요. 네. 드디어 브로맨스를 갖기 시작하는 건지. 자,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요점 정리였습니다. 이 시장의 체온이라고 늘 강조해 주셨던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 1조 원 규모로 순매수세 들어오고 2,800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도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박윤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밸류업 관련해서 공감 일정 때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한 주간 밸류업주들 어땠습니까? 아우,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2차 상승의 힘을 또 보여주는데. 근데 오늘은 정말 이제 신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쵸? 진짜 이거는 짚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공감 일정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공감 일정 내용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리 오늘 공감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좋아하시는 우리 다 주식쟁이님도 여기 다 계시죠? 그렇죠.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 취임한 첫날 어디서 정말 외국인들 1조 원 싹쓸이 했는데 어디서 급등이 나왔는지 급등 섹터를 보면은 일단 증권주가요 굉장히 힘을 얻었고요. AI 관련이라고 하죠. 뭐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와이즈너 또 지주사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화, 뭐 DL, CJ 뭐 난리가 났는데 지주사 또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증권주는 역시 상법 개정안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AI는 AI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지금은 대통령이신데 강조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터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주사는요 상법 개정안 안에서도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것에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온 거고 지역 화폐는 지역 화폐 확대하겠다라는 소식과 이렇게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안 이야기를 좀 한다면 민주당 더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공포 즉시 진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5천 코스피 5천 프로젝트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주사 ETF, 지주사들뿐만이 아니라 지주사들로 구성된 ETF가요. 한 주간 뭐 너무너무 핫해도 이렇게 핫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급등을 많이 했는데 자 지주사가 상승한 배경에 요즘에 여러분들 PBR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요거 공부 조금 하고 가자고요. 네. PBR을 대강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우리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잠깐 조금 제가 교육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자산 있죠.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자고요. 아파트를 우리 구입할 때, 매매할 때 이거 우리가 대출도 끼고 자기 자본도 있는 거죠. 자기 돈이 있고 또 대출도 끼워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이라 그러면 5억을 대출, 5억은 내 돈이고 5억 대출이라고 할 때 내가 이 아파트 값이 얼마라고 10억이라 그러지 5억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그래서 전체 부채를 포함한 게 바로 자산입니다. 이거 자산은 역시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산이라는 표현을 총자산이라고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요. 자, 부채 말고 순자산을요. 순자산임 이 자산을 자기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순자산이라는 거 결국에 청산가치죠.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더 이상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시장에 매물을 내놨을 때 자, 이 자산은요. 순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자산에서 빚은 떼놓고 빚 부분은 청산을 하고 나머지 순자산 부분이 바로 청산가치인 순자산이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돈으로 우리 계산해야 좀 쉽잖아요. 만약에 순자산이 1조 원인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총자산이 2조 원이야. 근데 지금 순자산은 1조 원, 부채는 1조 원, 딱 1대1 비율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1조 원인 경우에 자, 1조 원이 지금 이 순자산 부분이 1조 원인 회사가요. 딱 1조 원인 회사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1조 원에 시가총액 1조 원에 거래된다. 그럼 PBR이 1입니다. 자, 만약에 5천억 원의 지금 순자산 가치는 1조 원인데 5천억 원의 주식시장 현재에서 시가총액이 5천억 보여주겠다. 그럼 PBR은 0.5인 거죠. 그러면 순자산보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순자산은 1조 원인데 2조 원의 지금 시가총액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럼 이건 PBR이 2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치채셨을까요? PBR이란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요. 주식시장이 완전한 효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완전 효율이라면요. 순자산 1조 원 그냥 주식시장에도 1조 원에 거래되는 게 맞아요. 네. 똔똔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평가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평가되기도 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완전 효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PBR이 역시 1 미만, 1대 우리는 저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PBR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이 더 이상 기업을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하고 이제 청산을 할 때 그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가 바로 PBR인 거고 그게 저평가 1 미만이면 저평가다. 자, 근데 주요국 PBR 1배 미만 비중을 보면 전체 이제 각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PBR 1 미만
비중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은 결국 3.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주식들이 고평가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수급이 너무 탄탄하게 지금 인기가 많은 거죠. 한마디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평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나라를 보면 지금 이 기준이 5월 9일 날 만들어진 자료라는 거, 그러니까 6월장이 아니라 5월 9일 종가 기준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자, 거기에 비해서 미국이요. 1배 미만인 종목이 겨우 3.2%밖에 안 차지하는데, 자, 한국하고 일본 보세요. 50이 넘어요.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가 있고 유럽 가 있고 투자자님들은 우리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얼마나 저평가입니까? 정말 눈물겹게서러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저 PBR주의 경고가 있었죠.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신데 PBR이요. 0.5도 아니고 0.1이라 그러면 아까 전에 1조 몇요? 1조의 순자산인데 그럼 1,000억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1,000억에. 0.1 종목은요. M&A 때는요 10배가 남는 장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사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그냥 공개 매수해버려가지고요. 만약에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시장에 내다 팔면은 10배를 남는 장사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 평가 불가하다, 뭐 충분히 합리적 의견이 있는데 PBR이 낮은 이유는 해결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후보 시절에 PBR 떨어졌는데 주가 부양 관심 없는 기업. 이게 대주주에 대한 어떤 경고죠. 그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 증시 활성화 공약 이번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사주,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제도화, 그리고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 좀 제한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이것 때문인지 외국인들이요 실용 외국 통한 코리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또 MSCI 현진국 지수 편입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또 공정한 질서를 확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 주가 조작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새 정부 수혜주 해가지고요. 저 PBR, 자사주 비중을 살펴라. 아까 전에 저 PBR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사주라는 건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하고 소각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이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자사주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아서 너무 PBR이 낮은 상태로 있는, 아니면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우리 이 주식시장, 너무나 저평가된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에 대해서요. 이제는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지금 신용증권, S&T 다이내믹, 닉스, 롯데지주, 또 주주 환원에는 또 한화, SK, 지주사죠, LS 이런 상법 개정에는 콜마홀딩스, 여기 보면 영업홀딩스, 사조산업 등이 있는데 자사주 비중이요 20%가 넘는 기업들이 여기 제가 너무 빼곡하게 이야기해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려서 여러분도 아마 눈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 50%가 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증권주가 눈에 뜰 겁니다.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신용증권 등 이렇게 20% 비중이 넘는 기업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무조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서 소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고 싶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장 폐지를 그냥 셀프 상장을 통해서 아예 주식시장에서 그냥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PBR 0.1 회사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권에 경영권 뺏길 수 있는 위기감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권 위기감에 스스로 상장 폐지. 어떻게 보면 자사주라는 걸 그동안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을 안 하고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하기 싫은 회사들은 셀프 상패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는 이런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또 노출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자, 이 정부 출범 수혜 섹터를 보면, 자, 우리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죠. 외국인도 돌아온 외국인도 뭐뭐 매수했을까요? 외국인 매수 상위 업종을 보면 반도체, 금융, 또 기계, 건설 플랜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겠죠. 또 지주사 4%.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역시 반도체가 워낙에 비중이 크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비중이 클 거라고 보고요. 자, 반도체는요 9조 원대 세액 공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 자, 100조 원대 투자 공약 AI죠. AI를 육성하겠다. 3대 진짜 이 AI
나라로 이거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PBR 가치주, 지주사, 은행, 증권주 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 정부는 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에서 미국도 그렇고 바이든 정권에서 했던 거고 지금 우리도 진보 정권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거기에 로드맵이 있는 거고요. 건설주 이거는 여러분들 예산이 우리가 이제 추경을 예산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건설의 어떤 이 붐은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활성화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할게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엔터테인먼트.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개선이 돼서 한중 관계가 올라가면 네. 엔터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사진을 한번 찍어 놓으시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항상 네. 이 최근에 이제 힘들었던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올라올 때 지금부터 봐야 할 섹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일정을 2, 3주 먼저 보는 2, 3주 선행 일정 학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살짝 언급드리기는 했는데 시장은 또 워낙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반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도 늦다. 2주, 3주 전에는 준비를 해야 한다 미리미리 우리 박윤진 대표님만의 신념으로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는지 바로 짚어주실까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6월 7일인가요? 7일이죠. 네, 6월 16일 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공모청약이 있는데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요. 보안이 필요합니까? 자동차의 보안 솔루션이 왜 필요할까요? 이제 자동차는요.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굴러다니는 컴퓨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기름으로 오일로 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맞아. 세상이 왔기 때문에 네.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우토크립토라는 회사가 시장에 상장을 할 거다. 이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안 솔루션 관련주들이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모청약 GFC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 소재 임상 전문 업체입니다. 자, 생명과학 안에서도 피부 임상에 더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과 엑소좀 기술을 중심으로 화장품에 사용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소재 사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화장품 섹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는 요 행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USA라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에이비온이라는 회사인데요.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IR을 열어서요. 글로벌 파트너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에이비온이라는 회사를 직접적으로 보시고 제약 바이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 주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가 열리는데요. 17일에서 19일까지 열립니다. 자, 역시 삼성전자 하면은요 모바일 또 반도체, 가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모바일 경험 사업부, 또 영상 디스플레이, 생활 가전까지 해가지고요. 이 순서대로 상반기 영업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신제품, 지역별 출시 계획 판매 전략을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죠.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보시면 되겠죠. 이걸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경산업에서 매각에 대한 예비 입찰 마감이 있는데 자, 애경산업 하면 전통적인 화장품 회사인데 가장 그 애경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가장 있었던 그 애경산업 화장품 사업부를 도려내서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화장품하고 생활용품을 새 먹거리로 점 찍은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각 가격을 6천억에 내놓으면서 이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망하지만 어쨌든 AK홀딩스, 애경산업 화장품 여전히 볼만하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6.18 쇼핑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광군제가 하반기에 있잖아요. 하반기 광군제와 유사한 쇼핑 행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도 봐야 될 것은 화장품.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뭐가 이야기가 많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당뇨병 학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6월 20일에서 23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개최가 될 거고요.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종목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SCI에서요. 2025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접근성 평가에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 들어가지 못하는 항상 우리 고배를 마시곤 했거든요. 한국이 선진 지수로 편입될지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이벤트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HMM SK 해운 인수 관련 보도에 대한 답변. 자, 만약에 SK 해운까지 인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해운주에서는 공룡회사가 탄생하는 거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광명전기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도에 대한 어떤 제공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FOMC 회의가 이 주간에 있고요. 미국은 또 선물 옵션 4마녀가 춤춘다는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23일 주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토에서 정상회의를 개최가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6월 24일에서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됩니다. 유럽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나토 방위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에서 새로운 목표치를 합의가 될 건지가 되게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방산주, 방산주가 여기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자, 국내 대표 게임 산업 지식 공유 컨퍼런스로 매년 하는 행사이죠. 여기서 기술 트렌드하고 업계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IP 성장 사례와 포스트 모템 생성형 AI 개발 후기 등 각종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쏟아집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퀀텀 코리아, 퀀텀 하면 여러분들 그냥 양자라는 딱 표현이 되죠. 양자 과학 기술 산업에서요. 이 여러분도 요 양재 AIT 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최를 해가지고 이 행사가 열리는데 올해는요 특별히 유엔에서 양자 과학의 해라고 해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양자 산업화의 주요 주조를 한 학술 컨퍼런스, 연구 산업 전시, 대중 강연 등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양자 암호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계속 끊임없이 볼만하다. 미국 시장도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핫하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 기간에 또 공모 청약이 있는데요. 도우인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울트라틴 글라스라고 이야기하죠. 초박형 강화 유리 연구 개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제는 접는 이 디스플레이, 접는 디스플레이 또는 접는 핸드폰에 이 울트라틴 글라스, 이 정말 접히는 글라스 초박형 강화 유리는 엄청난 여러분들 중요한 소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빅 브랜드들입니다. 삼성전자, 구글, 샤오미, 비보, 오포 등입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틴 글라스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시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겠다.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또 여러분들 시장에 들어오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의 공식 파운드리 판매 대행 협력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 기업들에게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제공하고 개발된 웨이퍼 또는 칩을 팹리스 고객사에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지금 반도체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들 보실만하다. 여러분도 혹시 이 오징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죠? 드디어 시즌 3가 공개가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시즌 3을 6월 27일 날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로는 직접적인 회사들이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컴퍼니가 있고 영상 콘텐츠 VFX 또 쇼박스, 덱스터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페덱스 우리 전체적으로 이 실물 경기가 정말 잘 되고 있는가 돌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물동량 이 물동량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페덱스 실적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중요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9일 주간에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종근당에서 새 황금 알로 뜬 바이오 의약품 종근당 유례없는 통큰 투자. 종근당에서 투자를 내세웠다는 거 이걸 좀 보시고요. LNF도 투자 수요 확장에 대규모 조달 예고 관련 예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아지질에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이 또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B증권에서 DB그룹이 다올증권이나 한양증권 인수를 눈독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증권주에서 또 공룡사가 탄생한지 여러분들 보시고요. 광동제약하면 생수 1위 3다수 판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 연장이 실패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공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2, 3주 일정이었습니다. 일정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셨는데 일정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 공부는 또 배신하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일정 공부 열심히 해서 기회를 미리미리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관련해서 살짝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자율주행은요.
전 세계 어느 회사를 제일 보셔야 되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약간 노이즈가 있잖아요. 지금 택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텍사스에서 이제 시범할 건데 지금 워낙에 정치적으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주가에 어쩔 수 없이 울고 웃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되 그래도 가는 흐름이다. 그래도 이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가는 흐름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 힘든 굴곡은 좀 넘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센 주식 강의로 또 채워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짚어주시는 센 종목들 요즘 기세가 엄청나다는 소문을 제가 또 듣고 왔어요. 지난주 센 종목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삼성화재였는데 화제가 됐죠. 정말 네. 불타올랐습니다. 아주 뭐 밸류업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 금융 섹터들은요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는 우리 대선이 치러졌어요. 드디어 21대 대통령이 탄생이 됐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도요. 정말 어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 네, 그런 포트폴리오가 계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센 주식의 기본 공식은요. 여러분들 매집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매집이 잘 되지 않으면 강한 주식 10배, 20배 가는 종목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매집된 종목들이 본격적인 시세가 나는 구간들이 이제 본상승인데 우리 모든 투자자들은요. 이 본상승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집에서 매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매집에서 매수하면 이 매집만 3년 이상 걸리는 종목들도 있고요. 최소 6개월에서 뭐 1년 이상 걸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매집보다는 본상승 구간에서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되니까 본상승 좀 시작한다 그러면요 이미 많이 올라온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본상승 초입이 있는데 그 단계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자,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갈 때 시세가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폭발하는 또 돌파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돌파 매매라고 하고요. 자, 돌파를 나와서 본상승까지 갔던 주가가요. 거기서 일부 선도 세력이 차익이 나오거나 차익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죠.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본상승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데 최근에요. 제가 보니까 가격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기간 조정만 옆으로 늘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요즘 또 트렌드예요. 올해 트렌드는 가격을 콕 내리기보다는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4, 5개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격은 내려앉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낙폭과대라고 합니다.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이 다시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되면서 다시 한번 본상승 올라갈 때 거래량 터트리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가는 경우 우리는 이제 돌파라고 하겠죠. 돌파 매매라고 하겠죠. 자, 근데 낙폭과대 본상승 낙폭과대, 본상승 낙폭과대를 어떤 종목은요. 교작 한 번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2번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7번 정도는 돼야 템버거 가거든요. 네. 근데 나는 템버거 간 종목에 11번째, 10번째 또 다시 본상승 나올 거야 했는데 낙폭과대에서 본상승 못 가고 다시 본인이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그게 2년 전 여름 바로 2차 전지 꼭지점이었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요. 그럼 매집 구간에 있나요? 네. 그럼 추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추세가 비추세 구간이에요. 네. 그러나 뭔가 추세를 돌리기 위해 2차 전지 종목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월봉이 조금씩 올라타면서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낙폭과대는요. 제가 낙폭과대라고 부르는 종목은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는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우향에서 내려오는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은 장기 하락 소외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이번 주 센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해드릴 수 없겠죠? 없죠. 우리 진아잉커님도 차트 열으셨습니까? 그럼요. 우리 오늘 어떤 종목을 제가 들고 나온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네, 여러분들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랑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 종목이 본상승 초입가 돌파와 본상승과 아니면 낙폭과대 어디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어디인 것 같습니까, 진아잉커님? 본상승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네. 비추세 구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조금 많이 자, 올라오잖아요. 추세를 한번 논해볼까요? 월봉을 보시면 추세는요 월봉. 너무 살아있죠. 그러니까요. 자, 본상승이 예전에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이 회사가요. 예전에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본상승이 여기서 나왔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늘어졌다가 올해 초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게 본상승 구간이죠. 왼쪽에 본상승 구간이 있고 지금 밑에 내려앉았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쏠 만한 어떤 낙폭과대 구간이 있다. 여기 고점 왼쪽에 낙폭과대라는 거 왼쪽에 본상승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상승을 치면 지금 낙폭과대에서 올라가는 구간이다. 자, 근데 필옵틱스가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레벨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기관에서 폭발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게 또 보이고요. 반도체, 우리 또 새 정부와 함께 또 굉장히 핫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고점 자리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53,500원 자리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필옵틱스 말고도 또 3개의 종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지금 많이 올라간 지주사 종목들 말고 또 저PBR 관련주보다는 이제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토킹을 할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필 옵틱스 지금 3만 원대에 있는데 고점이 5만 원대를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필 옵틱스 나오니까 필을 잡았다고, 포트에 필 옵틱스 담아야겠다고 댓글 많이들 남겨주고. 아주 라임도 잘 사용하시는. 그러니까요. 예, 아주 시청자분들이 센스가 너무 엄청나세요. 좋으시네요. 네. 요즘 우리 박윤진 대표님께서 짚어주시는 종목마다 너무 잘 가서 나머지 3종목도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들어볼 수 있다고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네. 들어볼 수 있고요. 제가 센 주식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이 너튜브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이제 센 주식이에요. 박윤지 센 주식 하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네. 검색인데 거기서도 제가 오늘 한번 처음으로 방송을 한번 실시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다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 11시 한국경제TV에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아서 네. 버릴 수 없잖아요. 네. 다음 주 전략 한마디로 조금 요약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닭돌이죠. 닭돌이? 닥치고 돌격입니다. 저는 닭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시잖아요. 네. 그냥 닥치고 돌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요. 네. 이거 상승을 멈추려고 생각하는 어떤 기세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 그동안에 눈물겹게 서럽게 힘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시장에. 근데 이제는 그 울분을 토하고 이제부터는요. 수익을 낼 구간이다. 2025년 12월까지는요. 우리 달려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닭돌, 저는 지금 닭볶음탕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댓글에 지금 빵 터지시고. 그런데 일단 즐거운 시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시장을 즐겨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